자, 오늘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상담 대학원을 선택하는 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은 석사가 기본이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을 선택하시려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어떤 대학원을 가야 하나라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의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대학원이란 곳은 전공 분야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취업 후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 공백 없이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각자 저마다 대학원을 가기 위한 이유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이 구분되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대학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학원의 취지를 살려서 전공 분야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끔 돕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고 수업도 대체로 주간 수업으로 합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논문은 필수이고요. 연구 방법이나 통계같이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목 수강도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일이 끝나고 수업을 듣다 보니 야간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아무래도 주간 수업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학기 정도 편성이 더 돼 있어서 보통은 5학기가 기본입니다. 대신에 논문이 필수적이진 않고요. 하지만 요즘은 대학원이 보편화 대중화되면서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차이에 있어서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면서 대학원생들조차도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헷갈리는 상황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학원이기는 하지만 일부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연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직업이 없지만 전략적으로 특수대학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특수대학원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논문을 쓰는 비율도 높아지고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대학원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특수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대학원 선택 팁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만약에 내 친동생이 상담 관련하여 대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성의껏 설명해 주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였고요. 다만 보실 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을 주로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예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학교를 비난할 생각은 없으나 피해야 할 학교 특성이 분명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학교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이거 우리 학교 얘기네 라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라도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진 않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더 유용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이것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학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스스로 결정하되 많은 정보와 조언을 모아서 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 생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관련 대학원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설명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관심 분야를 토대로 지도교수를 고민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교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나의 관심 분야가 대상관계, 로저스 이론, 프로이드 이런 식으로 이론에 관한 관심이실 수도 있고 혹은 가족상담, 집단상담처럼 분야에 대한 관심이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질적 연구 중에서도 현상학적 관점 이런 식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나의 뚜렷한 관심 분야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하겠지만 이를 토대로 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 관련 교수님들조차도 모든 분야에 정통하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수 영역이 다들 있으신데요.
그렇다 보니 나의 관심 분야에 관해서 더 전문적 지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관심 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정통한 교수님 밑에서 대학원 생활을 해야지만 비로소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도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좀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학하기가 어려울수록 실제 그 학교의 재학생 수준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수업의 분위기란 것도 있고 아무래도 대학원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연구 능력이라던가 전문성 수준에서 교수가 원하는 만큼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 교수님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라면 전반적으로 학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교수가 높은 수준의 내용을 요구하더라도 학생들이 잘 따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 학교 생활이 조금 더 힘들진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분명 졸업하고 나서는 더 성장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 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교수님이 실제 어느 학회 소속이신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회 활동을 통해서 상담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께서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학생들이 학회 활동도 좀 안 할 수도 있고 자격증 따는 데도 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민간 자격 중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자격을 꼭 따고 졸업하시라고 당부드리는데 사실 지도 교수님이야 자격이 없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상담 쪽으로 취직하는 데 있어서 나름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무래도 상담 관련 교수님들이 많은 학교가 더 좋겠죠. 서울에 있는 상담 대학원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상담 교수의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대학원보다는 일반 대학원을 좀 더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계가 모호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수업의 강도라는 측면에서 일반 대학원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을 쓰는지 여부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반 대학원이 조금 더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일반 대학원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같은 이유에서 학차당 인원수가 적은 학교가 더 낫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대학원 수업에서 단독 발제를 하느냐 혹은 조별 발표를 하느냐 이 부분은 수업의 질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보통 과목당 학생 수가 6명에서 8명 내외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통 한 과목당 발제를 평균적으로 4-5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별 발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단독 발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 학기가 끝났을 때 지식을 얻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좋은 게 석박사 통합 수업도 있다 보니까 석사 입장에서는 좀 더 박사 선생님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아무튼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용 시간의 확보 차원에서 참 중요한데요. 사실 2-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심리사 자격증도 따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논문도 써야 되고 영어 시험, 졸업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등등 상담 관련 석사 대학원생들이 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별로 조언하는 분들이 없을 텐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말 가까운 학교가 참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대학원 선택하는 데 있어서 5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2-3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담 역량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역량은 결국 기본기와 경험의 곱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기와 경험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본기는 인간적 자질 플러스 전문적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적 자질이라 하면 성향적인 특성도 있고 교육 분석 등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상담 이론을 얼만큼 무장했는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참 중요한데요. 특히나 상담 석사 과정에서는 이 기본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채워지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 대학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부분 역시 이 기본기를 얼만큼 잘 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설명드린 5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상담이란 게 이론만으로 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참 중요한데 이 경험은 시도와 수정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도와 수정이라 함은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등이 될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기와 경험의 곱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상담 역량의 향상에 있어서도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주당 70시간 이상의 가용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사만큼은 학업에 집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마다 사정은 있지만 상담 역량의 차이는 사정을 봐주면서 조정되지 않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학업에 집중하시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기본기 면에서 더 탄탄할 수밖에 없고요. 석사 졸업 후 당장은 이런 차이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5년, 10년 경험이 지속될수록 상담 역량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원은 기본기가 참 중요하고 대학원 선택 시에도 이 기본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야 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이버로도 대학원 과정을 마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대학원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이버 대학원도 옳은 선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상담 역량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학 기반이 없는 상담 대학원도 전 좀 비추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원의 경우는 더 수업질도 좋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많은 학생을 뽑는 대학원의 경우에도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이 4가지 부류의 학교는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수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학교명까지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꼭 꼼꼼히 체크하셔서 자신에게 잘 맞는 대학원 선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추천하는 상담 대학원들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크게 서울에서는 2개 학교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당연히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긴 하겠지만 사실 상담적으로도 서울대가 참 좋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재학생들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당연히 등록금이 싼 걸로 알고 계시지만 석사 학생 대부분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학생 모두가 풀타임 연구생이다 보니까 연구 환경도 너무 좋고 상담 역량 키우기에도 좋은 교수진들도 있고 하니 갈 수만 있다면 참 최고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학교는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역시나 이 학교도 입학이 어려운데요. 특히나 가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시험을 통해서 대학원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합격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학 관련 선행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가대를 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심리학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누다심이라는 심리학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블로그에 가시면 기출문제라던가 시험 대비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대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상담 전문가로서 성장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졸업 전에 상심 2급을 취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전반적으로 재학생들 분위기 자체가 학회 활동하고 상담 수련하면서 슈퍼비전 받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는 데 시너지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선입견이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대생은 믿고 뽑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좋은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대학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에 관련된 대학원에서는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는 가톨릭 대학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크게 이 두 개 학교를 추천하지만 그 이외의 학교를 또 추천하기를 원하신다면 서강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세 개 학교는 상대적으로 입학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추천한 학교에 붙을 자신은 없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 대학원 입학에 자신이 없다면 저는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앞서 소개한 3개의 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입학이 훨씬 수월하고요. 제가 이 학교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학교 특수대학원에 권경인 교수님이 계신데 정말 상담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연구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 밑에서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담사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가 상담대학원 선택에 관한 저의 주관적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끝으로 대학원 선택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선택하되 어떻게 대학원 생활을 보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추후 영상으로는 대학원 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에 관한 부분도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